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네필름 이준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시네렌즈와 소형 시네마 카메라 그리고 DJI의 짐벌과 포커스 시스템 조합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잘 들어오셨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아이릭스의 30mm 조리개 T1.5의 밝은 시네렌즈를 BMCC6K와 DJI RS4 프로 그리고 DJI 포커스 프로를 사용해서 상업 촬영을 한 결과물, 그리고 A7S3에서 핸드헬드로 일상을 촬영한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구성이 어떤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네렌즈가 사진용 렌즈보다 영상에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대형 프로덕션 또는 고예산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 이 시네렌즈를 운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DJI에서 꽤 쓸만한 시스템을 만들었죠. 바로 RS4 프로와 포커스 프로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평소 제가 궁금했던 이 아이릭스 시네렌즈를 사용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네렌즈를 DJI 포커스 프로와 함께 사용하려면 짐벌 밸런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릭스 30mm 소니 마운트의 경우 일반적인 시네렌즈 대비 1.1kg이라는 무겁지 않은 무게와 13cm의 적당한 길이가 밸런스를 쉽게 맞출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으로 촬영한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실 동급의 다른 브랜드의 가성비 렌즈보다 밝은 T1.5라는 조리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 포커스가 잘 맞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사용해보니까 DJI 포커스 프로의 놀라울 정도의 포커싱 능력과 아이릭스 렌즈의 8K 풀프레임에 대응하는 해상력 덕분에 걱정은 할 필요도 없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T1.5의 밝은 조리개는 어두운 환경에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하고 얕은 심도 덕분에 배경에 깔린 빛망울을 더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물론 화면 주변부에서 보케가 약간 레몬 형태로 바뀌는 것이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의 가성비 시네렌즈에서 굉장히 준수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DJI 포커스 프로의 놀라운 포커싱 능력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얼마나 정확하게 포커스가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렌즈는 아이릭스 30mm를 사용했고 조리개는 T1.5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에서 포커스 프로가 얼마나 작동을 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아이릭스 렌즈의 포커스 브리딩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우선 포커스 프로가 굉장히 정확하게 포커스를 잡는 게 보이셨죠? 이 정도면 1인 크리에이터도 수동 렌즈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포커스를 자동으로 잡는 방식을 상황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은 익숙해져야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릭스 렌즈의 포커스 브리딩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정말 기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포커스 브리딩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어서 자동 렌즈를 쓸 때 카메라에서 포커스 브리딩 감소 기능을 켜놓고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테스트를 보니까 포커스 브리딩을 정말 굉장히 잘 잡아줘서 다시 한번 이 아이릭스 시네렌즈의 만족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DJI 시스템과 시네렌즈 조합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사실 카메라를 이렇게 세팅해서 운용하는 게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렇다 보니 장시간 촬영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벼운 A7S3에 아이릭스 시네렌즈 30mm만 물려서 핸드헬드로 촬영하면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핸드헬드 촬영이다 보니 큰 움직임은 어렵고 정적인 느낌의 촬영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장점으로 작용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릭스 시네렌즈의 포커스링 조절 범위가 180도라는 거예요. 핸드헬드 상태에서 한 손으로 렌즈를 잡고 포커스를 돌리기에는 딱 적당한 범위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네렌즈들의 포커스링 범위 각도가 180도에서 크면은 270도까지 있거든요. 각도가 클수록 정교한 포커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큰 각도를 가진 렌즈를 장점으로 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주제가 가성비 시네렌즈였잖아요. 1인 크리에이터가 사용하기에는 이 180도 범위가 오히려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은 렌즈 앞에 ND 필터가 장착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얇은데 마그네틱 마운트 시스템이 적용된 가변 ND 필터거든요. 아이릭스에서 만드는 필터 라인 중에서 엣지라는 이름으로 얇게 만드는 필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얇은데 자석으로 붙일 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아이릭스가 시네렌즈도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굉장히 잘 만든다고 하는데 필터까지 이렇게 만든 거 보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필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이릭스 필터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블랙미스트 필터예요. 제가 미디어아트 전시장 홍보 영상을 촬영할 때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일단 미디어아트 전시장 특성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예쁘게 꾸며둔 공간이다 보니 이번에도 역시 조리개 1.5의 장점을 살려서 노출을 확보했고 배경을 아웃포커싱 시키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스트 필터까지 사용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몽환적인 느낌으로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미스트 필터도 이런 상황에서는 꽤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네마 렌즈를 저예산 소규모 촬영 현장과 일상에서 사용한 모습 보여드려봤어요. 최근에 짐벌과 포커스 장비들이 많은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시네렌즈도 카메라 오퍼레이터 혼자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이런 장비의 발전에 더해 아이릭스 시네렌즈처럼 가격대는 많이 높지 않지만 성능이 좋은 시네렌즈까지 출시되고 있어서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1인 크리에이터 또는 소규모 프로덕션이시라면 DJI 시스템과 아이릭스 렌즈 조합으로 상업 촬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업 촬영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시네마틱한 영상을 제대로 꼭 한번 담아보고 싶으시다면 아이릭스 시네렌즈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카메라 조합으로 핸드헬드 촬영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의 글을 아무리 읽어도 직접 경험해보는 것만큼 크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 궁금한 점이나 영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